안녕하세요. 해광철련입니다. 로마의 시인 키케로는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운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노력보다도 인생을 좌우하는 것을 운명에 비중을 더 두었습니다. 결국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인생에서의 선택입니다. 선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직업의 선택과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그 중에서도 직업은 인생의 전 생애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 중의 선택입니다. 즉, 내가 어느 길을 택해서 어떻게 가느냐, 그것이 곧 자신의 운명의 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소중한 직업, 이 직업들이 자신의 사주에도 체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은 굉장히 다양하죠. 오늘날 이 세상에 약 18,000가지의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보고 어떤 직업으로 가라,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직군이 적성에 맞겠다, 본인이 타고난 사주에 맞겠다, 즉 운명에서 주어진 직업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만큼 순탄한 인생이 될 것이고, 그거와 역행하는 직업을 택한다, 예를 들면 공직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한다든지, 또 이 사람은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직장에 얽매여 있다든지, 그만큼 스트레스에 휩싸이고 성취감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주를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 사람은 대략적으로 어떠한 직업에서 종사하겠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임자, 병호, 개해, 임술시의 사주입니다. 사주에 이렇게 수기가 왕성합니다. 그 수기를 병화, 양광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월에서 이렇게 좌우충을 해서 총명한 사주입니다. 또한 재성과 이렇게 해오합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화가 서로 교류하는 사주입니다. 이 사람은 은행장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사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왜 은행원이 됐을까? 은행하면 숫자를 다루는 직업입니다. 자, 여기서 이 숫자, 술토, 해수, 자수, 또 진토, 이러한 글자들이 숫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 숫자들이 수국화로 재물을 나타내는 오화와 합, 충을 합니다. 따라서 숫자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은행을 표시하는 구조로는 목과 금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목과 흰금이 묘신합하는 경우, 묘목과 유금이 묘유충하는 경우, 또 인목과 흰금이 인신충하는 경우, 또 축토와 미토가 충미충하면 여기서 이렇게 을신충을 해서 금과 목의 조합이 이루어집니다. 또 을목과 경금이 을경합하는 구조, 이러한 구조들 대부분 금융계통에서 일하게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병자, 경인, 신미, 경인의 사주입니다. 자, 이렇게 비견, 겁재가 왕성합니다. 이렇게 비견, 겁재가 왕성하면 독립심이 강해서 독립적인 사업, 또 특수한 기술을 활용하는 자유업, 이런 분야에 적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인목, 생기들이 전부 미토 속에 인묘됩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살리는 직업에 적합하겠다. 게다가 이 미토는 신금의 편인이죠. 편인, 특수한 기술, 또 현침살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괴축, 무어, 무자, 신유. 자, 여기서는 이렇게 무게합으로 재성과 합을 합니다. 일지하고 또한 무자자합으로 재성과 합을 하죠. 그리고 인성, 오화하고는 좌우충을 합니다. 자, 여기서의 오화, 인성, 인성하면은
크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재성과 합을 하거나 충을 하면 대부분 사업에 종사합니다. 그리고 무자일주, 자수, 재성을 깔고 있으니까 재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인성과 좌우충을 하죠. 유금, 자수, 축토, 음으로 되어 있는데 오화가 유일하게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조, 양기인 오화를 활용하는 직업, 그리고 화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직업, 그러니까 패션 디자인, 인테리어 장식, 또 화, 전기 제품, 미용, 이러한 직업에 적합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이 신유, 날카로운 바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칼날도 되죠. 따라서 칼로 재단하고 바늘로 재봉질하는 패션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주입니다. 손금에서도 직업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업선이라고 하는 운명선을 통해서 직업의 행로가 탄탄한지 불안한지, 또 똑바로 가고 있는지 삐뚤빼뚤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사업을 하고 언제부터 안정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운이 좋으려면 운명선이 좋아야 합니다. 운명선은 손바닥 밑에서부터 중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선입니다. 자, 이 선이 이렇게 깊고 길게 곧바로 올라가면 직업 선택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직업 선택의 결정력도 빠릅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의식이 뚜렷하다. 또 새로운 일에 직면하더라도 피하지 않는다. 도전정신이 강하다. 책임의식이 강하다. 성실하게 일을 추진하는 스타일입니다. 만약에 이 선이 진하게 가다가 이렇게 흐릿해진다. 그러면은 초반기에는 직업운이 왕성하다가 중년 이후에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원을 다용한다든지 평소에 저축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 선이 진하지 않고 얇게 이렇게 올라간다. 열심히 일하는데 소득은 기대에 못 미칩니다. 따라서 좀 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운명선은 출발하는 지점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약간 다릅니다. 운명선이 이렇게 생명선에서 출발하면 열심히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만족스러워 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를 자수성가선이라고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높은 사회적 지위까지 올라갑니다. 또 운명선이 두뇌선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뇌선이 상징하는 지혜,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 그리고 두뇌선이 상징하는 연령대인 30대 중반, 그때부터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또 감정선에서 이렇게 느지막이 출발하는 운명선, 이것은 늦게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노년의 직업은 안정되겠습니다. 또 월구형 운명선이라고 해서 월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운명선이 있습니다. 자, 이 부위 월구, 창의력, 상상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을 요하는 직업, 예술, 글쓰기, 작가, 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업적인 측면을 운명선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운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열정과 관심,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 그 분야를 연구하고 꾸준히 공부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강력한 도전정신, 그리고 긍정 마인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운도 그만큼 좋게 따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타고난 특성과 적성, 그리고 운명의 행로를 알 수 있다면 그만큼 크게 힘들이지 않고 순탄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운명학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